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오는 9월 완전 개관하지 못하고 상당 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콘텐츠를 채우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대표 예비 경선을 통과한 이인영 후보가 광주를, 문재인 후보가 전북을 찾는 등 첫 공약 지역은 호남이었습니다. 광주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검출되고 노로바이러스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건강관리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류 열풍을 타고 중국에서는 한국 따라하기가 한창이지만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까운 광주와 전남 지역이 직접적인 효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오는 9월에 완전 개관하지 못하고 상당 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콘텐츠를 채우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창조원 등 일부 시설의 기능과 개관 콘텐츠의 내용은 건립 취지에 맞게 수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9달 앞으로 다가온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준비가 운영 주체를 규정한 특별법 개정안 때문에 발목을 잡혔습니다. 새누리당의 방해로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묶이는 바람에 전당을 운영할 주체가 아직도 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당의 콘텐츠를 채우고 정상적으로 개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600명 규모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운영 조직이 아직 없어서 콘텐츠 개발을 맡고 있는 아시아문화개발원이 기간제 직원을 포함한 200여 명의 인력으로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정규 직원들의 이직마저 심해서 개관 콘텐츠 준비가 목표한 대로 진척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화부는 이에 따라 문화예술 전문가들로 평가단을 구성해 지난 6일부터 문화전당 시설과 콘텐츠 전반에 걸쳐 개관 준비 상황 점검에 나섰습니다. 아시아문화개발원은 문화부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문화전당을 단계적으로 개관하고 콘텐츠 내용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면 건립 취지에 맞게 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문화전당 창작과 제작의 중심인 문화창조원의 개관 준비가 지나치게 전시에 치중돼 있다는 평가단의 지적에 따라 이영철 예술감독에게는 개관작 전시만 맡기고 창제작센터를 분리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와 함께 문화정보원이 문화수집과 연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부설기관인 아시아문화연구소장을 서둘러 영입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지난해 여수 세계박람회장에 2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재단은 지난해 223만 명이 여수 박람회장에 방문해 48억 원의 운영 수입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박람회 재단은 각종 편의시설과 투어 전기차 등의 놀이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방문객 수가 늘었다며 박람회장 방문객이 계속 늘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박람회장 사후 활용 계획과 투자 유치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 지역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검출되고 노로바이러스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건강관리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매주 진행되는 호흡기 질환자 표본 검사에서 10대 여학생의 호흡기 검체로부터 독감을 일으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올겨울 처음으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또 이달 초 병원을 방문한 설사 환자의 가검물을 분석한 결과 노로바이러스 검출이 66.7%로 나타나 한 달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며 개인 위생 관리에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벼 이삭도열병 피해가 심각했던 나주 지역 농가들에게 재해 복구비가 지급됐습니다. 나주시는 벼 이삭도열병 피해를 본 500여 농가에게 재해 복구비 5억 원을 지급했고 제대로 여물지 않은 피해벼 2,300포대를 사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벼 병충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당권 경쟁에서 컷오프를 통과한 후보들이 본선이 시작되자마자 첫 번째 공약 지역을 호남으로 선택했습니다. 정영욱 기자입니다. 3자 대결로 치러지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대표 경선에서 본선 첫 일정으로 가장 먼저 광주를 찾은 건 전대협 의장 출신인 이인영 후보였습니다. 이 후보는 5.18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전남대학교를 방문해 대학생들을 만나는 등 세대 교체를 위한 광주의 전략적 선택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당권 경쟁은 지역주의나 계파주의의 낡은 질서와 새로운 질서의 대결이라며 박지원, 문재인 후보를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광주가 결단해서 이 새정치민주연합 안에서 불고 있는 정당혁명의 불길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문재인 후보는 전북으로 향했습니다. 전북 고창과 군산, 전주를 돌며 서민정치, 생활정치를 구현하겠다고 밝히고
호남은 당의 뿌리이자 기둥이라며 호남의 정신과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우리 호남이 아주 귀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정신이나 가치들을 우리 정치에서 반드시 실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선 후보 등록을 마치고 첫날 일정을 서울에 집중한 박지원 후보도 조만간 호남 지지세 결집에 나설 계획입니다. 예비 경선을 통과한 후보자들은 다음 달 1일까지 전국을 돌며 합동연설회를 갖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합동연설회는 오는 18일에 열립니다. 당대표를 선출하는 다음 달 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본선 시작과 함께 후보들의 호남 공략이 본격화됐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광주시당 위원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이 시당 위원장 선거 등록을 마감한 결과 박혜자 의원이 단독으로 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오는 18일로 예정된 시당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위원장으로 합의 추대될 예정입니다. 박 의원은 출마 선언문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새로운 변화와 흐름을 광주에서부터 만들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새정치연합 전남도당 위원장 경선을 앞두고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황주현 의원 측은 황 의원의 보좌진이 도당 위원장 출마 기자회견 등을 준비하는 방면 이윤석 의원은 전남도당 공보국에서 움직였다며 공정하지 못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전남도당은 선관위에서 두 후보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결정했고 이 의원 측의 요청이 있어서 기자회견을 안내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준성 새누리당 광주시당 전 사무처장이 오는 4월 치러지는 광주 서구을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냈습니다. 조 전 사무처장은 광주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정현 의원이 보좌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서구에서 다시 한번 기적을 만들어야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처장은 광주의 제도약을 위해 서구 발전을 위해 일할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류 열풍을 타고 요즘 중국에서는 한국 따라하기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장 가까운 광주와 전남 지역은 이 대열에서 소외되고 있는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또 방법은 없는지 중국 현지에서 해법을 찾아봤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중국 상해 중심가에 자리 잡은 대형 컨벤션 센터. 화려한 조명과 음악 아래서 오방색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궁중예복뿐만 아니라 현대적 감각이 돋보이는 각종 한복은 중국인들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합니다. 我今天在这边自己也试穿了韩服，然后看了韩服秀，其实就是之后会想穿更多有漂亮的韩服，觉得韩服很漂亮。 한국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패션쇼에는 지역의 어린 학생들도 모델과 보조 인력으로 참가해 우리나라를 중국 속에 알리는 데 일조했습니다. 저한테는 과분하고 너무 영광스러운 것 같아요. 앞으로 한복에 관한 일을 하게 되면 정말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화려한 한복 무대 뒤로는 우리나라를 홍보하는 각종 부스가 설치됐습니다. 특히 한류 열풍을 등에 업은 미용과 성형 부스에는 중국인들의 뜨거운 참여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本来做这个行业的，本来做这个美容行业的，所以如果是去旅游观光，肯定会去看一下。 해외 현지에서 열리는 전시회는 비용은 많이 들지만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한꺼번에 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전통을 살릴 수 있는 콘텐츠와 함께 해외 박람회를 여는 것도 지역의 관광 자원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천혜의 관광 자원과 다양한 식재료 그리고 광주와 전남 지역이 갖추고 있는 다양한 의료시설을 하나로 묶어내면 고품질의 해외 여행을 원하는 중국 고소득층에게 충분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如果是要真正的享受韩国的美食的话，首先是应该去全罗南道。这一点有可能不是所有目前已经去过韩国的游客所能感受到的。 하지만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중국과 국교가 정상화된 지 20년이 지나도록 형식적인 교류에만 그치고 있을 뿐 지역을 실질적으로 알리려는 시도는 아직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문화를 그래도 가장 으뜸인 전라남도, 그렇죠? 예술의 도시에서 우리의 상해 무역 도시와 함께 교류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다 하나를 두고 세계 경제 대국으로 떠오른 이웃나라 중국.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장점을 중국에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중국 상해에서 MBC 뉴스
이재환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병윤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벌금 300만 원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으로서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함과 동시에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들의 명부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달리 유죄를 인정했고 이에 따라 형량도 1심 때 벌금 500만 원보다 높아졌습니다. 광주시가 올해를 불법 광고물 없는 원전으로 선포하고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오는 7월에 개최되는 하계유대회와 KTX 개통,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등을 앞두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불법 광고물과의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특히 불법 광고물과 현수막을 건 건설사와 정당, 행정기관 등에 대해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한편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가 시행되면 가로수 등에 걸린 현수막을 일반인들도 수시로 철거할 수 있게 됩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 일정이 확정된 가운데 기아 타이거즈 선수들도 시즌 준비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다음 주 월요일 체력 테스트를 진행한 후 이달 16일부터 오는 3월 4일까지 오키나와에서 스프링 캠프를 치릅니다. 2015 프로야구 시범 경기는 3월 7일부터 22일까지 팀 간 2차전, 팀당 14경기씩 총 70경기가 편성됩니다.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가 2015 에픽스 포럼 프레젠테이션 대회에 참가할 대학생 팀을 모집합니다. 에픽스 포럼 프레젠테이션 대회는 오는 2월 11일 광주에서 개최되는 에픽스 포럼 참여 프로그램으로 대회 주제는 스포츠 미래를 밝히답니다. 국내외 대학생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광주 유대회 조직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넥센 히어로즈 강정호 선수가 광주 1고 메이저리거에 계보를 이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강정호의 에이전트인 앨런 네로는 강정호에게 포스팅 최고 응찰액을 제시한 피츠버그 파이리츠와의 입단 협상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밝혔습니다. 강정호 측과 피츠버그가 합의에 도달하면 강정호는 한국 프로야구 야수 출신으로는 최초로 메이저리그에 진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투데이입니다. 전남 강진군 마량항에서는 요즘 전통 수제김 생산이 한창입니다. 손으로 한 장 한 장 발장을 붙여 햇볕에 말리는 옛날 김 생산 방식은 일손이 많이 들어가 요즘은 거의 사라졌지만 일부 어촌 체험마을에서 전통을 살리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량항 앞바다에 김발이 가지런히 뻗어 있습니다. 하루 2번 썰물 때 햇볕에 노출되는 지주식이어서 성장은 느리지만 맛이 좋은 물김을 딸 수 있습니다. 이곳 서중마을에서는 요즘 전통 방식인 손으로 김을 만드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물김을 한 장 한 장 발장에 붙여 햇볕에 말리는 작업은 일손이 많이 필요해 지금은 거의 볼 수 없습니다. 겨울철 요 기간밖에 아닌데 누가 이거 보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부 물김으로 팔고. 이 마을에서는 어촌 체험 프로그램으로 전통 김을 만들다 아예 본격적으로 생산하게 됐습니다. 겨울에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그게 좀 반응이 좋아가지고 그 판매, 생산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만든 김은 100장 한 속에 일반 김보다 3배에서 5배가량 비싸지만 주문이 밀려 있습니다. 많이 생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화 직거래를 하고 있고요. 한 톳 100장 단위로 해서 3만 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강진 마량항은 상록수림이 아름다운 천연기념물 까막섬과 토요 공연 등 볼거리도 많습니다. 김 생산 어민들은 이 시기부터 1년 중에 가장 맛이 좋다는 두벌김 생산에 들어갑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코트라가 지역 기업들의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전략 설명회에는 코트라는 미국과 유럽, 중국, 아시아, 아프리카 등 주요 권역별 경제 전망과 함께 지역 기업들의 진출 전략도 제시했습니다.
전남대학교가 설령이 20년 넘은 노후 실습선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대는 제주대와 목포해양대 등 5개 대학이 2,000톤급 실습선을 새로 건조하기로 했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 3천억 원 가운데 전남대가 406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5개 대학은 실습선 공동 건조를 위해 추진단을 구성했고 오는 2018년까지 건조를 마친다는 방침입니다. 광주시가 중소기업 자금난을 덜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2,475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자금 규모는 지난해보다 42억 원 늘어난 것으로 경영안정자금 2천억 원과 구조고도화자금 350억 원 등입니다. 경영안전자금은 해당 기업들이 은행 대출을 받으면 이자의 2, 3%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구조고도화자금은 시설 확충과 경영혁신을 위해 단기간 동안 지원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5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